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덕이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제가 별 난이도 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개 중에서 별 2개였고요. 뭐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좀 자세하게 공부해야 이제 알 수 있는 용어들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내신 기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뭐 많이 어려운 문제들, 고난이도의 문제들 보다는 기본 개념을 충분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별 2개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0점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이 없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객관식 20문항으로 문항수도 좀 적었고요. 서술형이 없었다는 특징이 또 있었고, 이제 처음부터 신경계까지라서 범위는 좀 넓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근수축은 빠져 있지만,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주로 이제 신경전도, 뉴런과 신경전도까지, 자극의 전달까지가 시험 범위였으면, 이제 신경계까지여서 아무래도 내신 대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범위가 넓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경전도도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한 문항 정도였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 유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한 친구들은 이제 100점이 좀 많았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내신 분석 리포트의 취지는 이제 그거잖아요. 물론 내년에 2025학년도 덕이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실 겁니다만, 이제 현재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른 친구들이 이제 1학기 기말, 그 다음 2학기 중간 남아있는 시험들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꼭 그렇게 출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들을 보시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찍는 취지잖아요. 아무래도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타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들에서 기본 개념형 그런 문제들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보시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펼쳐놓고 보셔야 되는데, 보통 1학기 중간고사 파트는 신경전도나 이 부분 빼고 나면 나머지들은 이제 개념형이에요. 말 그대로 언어적인 문제죠. 우선은 타학문과의 연계나 화성 토양 생명체 실험이나 발효 같은 부분에 이제 좀 지엽적인 부분들은 출제가 되지 않은 게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 기관계, 대사 증후군까지가 20문항 중에서 10문항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대사량 계산 문제도 이제 우리 대사량, 그 다음에 대사 증후군 부분에서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항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6번 문항에서 이제 대사 증후군 중에 좀 디테일한 그룹병이나 동맥 경화 같은 문제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언어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은 좀 세세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 기관계 문제도 아주 자세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8번과 9번에서 이제 호흡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차에 의한 확산, 그 이동 문제는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특이한 거는 13번 문항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억제제 문제. 이 억제제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억제제 문제가 출제는 됐습니다. 단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걸 차단했을 때 자극의 전달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받는지 이런 기본 개념 문제였기 때문에 신경 전달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14번이 이제 신경전도의 유일한 좀 난이도가 있는 계산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문제에서 이제 막전이나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이제 고3 모고나 수특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왔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내신 준비 기간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신경계예요. 이제 신경계 파트가 아무래도 많은 학교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학원 같은 데서는 이 신경계 파트를 크게 다뤄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좀 다뤄주긴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강의를 보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7번 문항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뇌의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학원 같은 데서는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문항이 17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걸 꼼꼼하게 잘 읽으셨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이 한 문제가 좀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18, 19, 20번은 이제 말초신경계 문제였습니다. 역시나도 이 신경계 파트가 워낙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서 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범위가 좀 넓었구나. 그리고 세세한 언어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다음 시험이나 2025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